여기에 보면 뭐 왕은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기만 하고 자기는 사업가는 소유하고, 이거 사업가는 왕보다 자기 더 높다는 거죠. 자기 말로는. 그러면서 별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또 사고, 술꾼하고 똑같네.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또 돈을 모아서 또 사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 왕자 볼 때는 술꾼은 술에 중독됐지만 이 사람은 돈에 중독된 거죠. 쓰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별을 자기 거로 만들어 막 계속 숫자 놀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죽고 나면 뭐 몇 조가 자기 통장에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분이 코인 이거 해가지고 요즘 비트코인 1억 6천 막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 예전에 나왔을 때 피자 한 판에 300개 주고 이랬거든요. 비트코인이랑 처음 나왔을 때요. 미국 금융위기 나갔을 때 사토시라는 사람이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니까 그냥 찍어내요. 그럼 미국은 달러 그 주축 통화를 쓰니까요.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나라 망하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제한된 코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 만들 때 숫자 딱 제한해 버렸어요. 이제 보급을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는 피자 한 판 시키면 장난으로 비트코인 300개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 하나가 1억 6천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상상이 삼성 이런 것보다도 더 안정자산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떤 사람이 코인을 하다가 자식한테도 비밀번호 안 가르쳤지. 코인 지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한테도 안 가르쳤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가르쳤고. 근데 뭐 자기가 가질 숫자 놀이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기분 좋은 거지. 내 말이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 사업가의 실업가의 모습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내 돈이 얼마인가 맨날. 아까 그 그림 봤죠? 이렇게 세어보는 거 돌리는 거 보셨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어린 왕자가 나중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제가 좀 외우기 쉽게 했거든요. 왕이 허락하면 왕허 술사가지. 왕이 허락하면 술사가지. 그러면 왕의 행성, 허영쟁이 아주 술꾼의 행성, 사업가의 행성, 가로등지기의 행성, 지리학자의 행성.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고 왕허 술사가지 하면 6개 행성이 다 외워져요. 그러고 이제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구로 떨어지죠. 현대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이 맹점을 지적하면서 나온 질 들레저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사막에서 태어난대요. 그래서 그게 사막인 줄 몰라.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상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질 들레즈가 볼 때 그 당시에 그래도 기성세대들은 사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다가 사막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막의 삭막함을 알고 돌아갈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막을 뭘로 표현했는지 압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이 헛된 것들을 막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근데 그게 쓸데없는 짓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의 소유, 탐욕과 욕망의 소유가 됐는데 다 쓸데없는 건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냥 자본주의 사회고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죠.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현대에서는 돈만 있으면 신도 필요 없어요. 아프면 의사한테 비싼 돈 주면 되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좋은 변호사 사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심심하면 돈을 풀어갖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으로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적고 그 대단한 인문학자 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책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게 돈으로 다 돼요. 요즘은. 돈만 있으면 자녀 공부 다 시키고 자기 건강 다 챙기고. 마약도요. 여러분 참 웃긴 이야기인데 제가 마약 전문가한테 물어봤거든요. 마약도 진짜 순도 높은 마약이 있대요. 그거는 VIP들한테만 파는데 그거는 부작용도 없대요. 금단도 없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마약은요. 물론 비싸죠. 근데 그거는 불순물이 많이 섞였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약을 해도 부작용도 내성도 금단도 없어요. 심지어 돈이 많으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사막과 같은 곳이다. 근데 여기를 저항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치 그 컴퓨터 젊은이들이 코딩하듯이
바코드처럼 이 자본이라는 것에 사람이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성전 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유. 왕은 다스리긴 하지만 소유하지 않아. 나는 소유하고 있지. 자기 만족이 큰 건데, 이게 우리 사회는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동시장에 돈을 벌려 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엄청 확대시키거든. 욕망을 절제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있으면 애들한테 안 돼, 집에 있잖아, 이거 하나 있으면 돼, 이렇게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요, 아무도 그걸 컨트롤 안 해줘요. 땅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땅을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돈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조금만 돈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넘치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도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 욕망이 끝이 없는 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사실은 이 자본주의에 포획된 돈의 노예가 된, 근데 노예라고 생각 안 해요. 노예가 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한테 이제 광고가 나갑니다. 예. 자, 이렇게 모히또 한 잔을 어디 가서 해야 되죠?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를 하잖아요. 자, 당신이 돈을 많이 벌면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를 하고 예쁜 여자친구와 이렇게 가서 카 드라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만큼 돈을 벌어서 몰디브에 가서 할 정도의 돈을 벌려면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자기 청춘을 다 깔아놔야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 내년에 얼마로 결정됐습니까? 예, 그 정도죠. 자, 그러면 이제 최저시급 구급 공무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220 받아요. 그리고 220 가지고 한 달 버틸 수 있습니까? 지금 살인적인 고물가가 지금 엄청난데 밥 한 끼도 최소 10,000원은 줘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회인데요. 보험 나가야 되죠. 우리 사회는 가만 못 놔놓게요. 보험도 다 끌고 모아요. 보험회사에서 쫙 다 뽑아갑니다. 그죠? 휴대폰비 나가야지. 월세 나가야지. 청년들 웬만한 이런 데 월세 얻으면 최소 50입니다. 원룸이에요. 플러스 관리비 들어가면 7, 80원 월급 받는데 다 나가요. 겨우 생존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돈을 모으려면요, 자기 인생 다 갈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야. 근데 그 친구가 한 명 있겠습니까? 놀러 갈 친구가. 친구하고 만나도 안 돼. 돈을 써서도 안 돼. 밥도 사서도 안 돼요. 겨우겨우 모아야 몰디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광고와 현실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그만큼 쎄빠지게 돈을 벌어 모아야 그 한 장면 인스타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청춘들이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스타에 막 올리잖아요. 평상시에 라면 먹고 있는데 그 한 번 외식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찍어야 돼. 인스타에 올려야 돼. 그럼 다른 애들이 야, 니는 정말 잘 나가고 있네. 이 말 듣고 좋아요 누르고 대단하다. 네 인생. 근데 알고 보면 초라한 인생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스타 보고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얘도 한 달 굶었구만. 짜게 모아가지고 겨우 부패 한번 갔구만. 자,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요, 이 어린 왕자는 아주 상징적으로 사업가의 배를 통해서 돈에 중독된 사회. 돈에 중독된 사회. 예. 제가 최근에 읽은 중에 어린 왕자 선을 말하다라는 이게 일본의 성녀인데 어린 왕자하고 너무 매칭이 잘 된다고 이렇게 이건 불림 문자 이런 말 쓰고 있거든요. 이게 말을 하면 이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불림 문자 원래 불교의 그 선의 사상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여우가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조금씩 와라. 말을 하면 오해가 생기고 자꾸만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린 왕자를 선의 사상으로도 읽어보면 좀 통하는 게 좀 있더라. 이게 제가 책에서 좀 재밌게 잘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자본주의는 욕망을 최대치로 올리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5억 몇 개를 다 세야 돼요. 정확하게 세야 돼요. 그래가지고 별들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죠. 내가 처음 발견한 별은 내 거야 그냥. 근데 실제로 요즘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에다가 땅을 분양해요. 화성에다 땅을 분양하고 돈을 내요. 사람들이. 혹시 모른다. 혹시 모른다 이러면서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게 없으니까 지구인들한테 그걸 하겠대. 그래갖고 뭐 100년 후 20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달에다가 땅을 사고 막. 근데 그게 사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욕망과 탐욕과 이런 걸 최대치 올리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적인 사상들은 대체로 이제 이걸 조금 이렇게 비울 줄 아는 거죠. 이게 지나가는 것이다. 이게 내게 아니고 내가 잠시 맡았을 뿐이다. 이제 이런 걸 이해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요, 돈은요, 여러분을 포획을 합니다. 딱 잡아요.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딱 하면요, 자기 돈이 아닌데 쓰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 못 갚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만들어요. 이 빚 때문에 사람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빚이라는 홈을 딱 파놔요.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쓰게 만들었으니까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갚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에 가서 네 노동력을 팔아서 일을 해라.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거대한 공장과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물건들을 찍어내고요. 그걸 또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에 만족하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도 시집 올 때 오봉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거 맨날 보니까 똑같아. 안 사. 그죠? 이렇게 자본주의는 사야 돼요. 이거 빨리 폐기시키고 더 좋은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별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에서 이렇게 탈주할 수 있는 길. 둘레즈가 쓰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노마드 인생이다. 우리는 여기 정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잠시 왔다가 나그네처럼 또 가기 때문에 여기에 내 땅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내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가 잠시 맡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거죠. 그냥 아, 내한테 이런 게 생겼고 뭐 해서 감사. 근데 이걸 자기 소유라고 딱 막 등록하고 이제 코딩 시키는 거군요. 이게 시스템이요 컴퓨터에 코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탈코딩하는 흐름이 이제 철학의 흐름이고 예술가들의 작업이고 종교인들이 이런 과정을 이제 겪어가는 거예요. 이 물질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냥 존재로서 아름다운 거다. 그때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잖아요. 하이데거의 그 꽃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꽃은 그냥 피었는데 사람들이 그 꽃이 어떻게 피는지를 원인을 분석하고 꽃을 통제하려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요. 이 꽃이 더 예쁘고 크게 아름답게 피는 방법, 소유를 자꾸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계적인 소유적인 관점이 우리를 사막화시키고 있다. 사막화. 통계와 수치로 설명되지 않으면 마틴 부베스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자꾸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그런 걸 자꾸 요구하고 하는 사회에 아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사실 이 사업가의 별은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넘어가고요. 아주 좋은 이야기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4장 마지막 장을 쭉 넘어가면서 이제는 좀 가장 작은 별인데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만 있는 희한한 또 행성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행성이 어디였죠? 어린 왕자가 자기의 장미가 있는 자기의 행성을 떠나서 첫 번째 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왕의 행성이었죠. 아하, 여기 나의 신하가 왔구만. 이렇게 딱 그렇게 해서. 그런데 좀 혼자서 행성에 있는데 자기가 혼자 왕이에요. 좀 이상한 아저씨야 이러면서 나오죠. 간다니까 너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노라 이러면서. 자, 그렇게 명령하기 좋아하는 왕의 행성을 떠나왔고요. 두 번째는 모자가 큰 모자를 쓰고 있는 무슨 행성이었습니까? 예, 허영쟁이 행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은 나를 박수치고 나를 숭배하는 자가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너무 자기 잡벅에 이제 요즘 MG 말로 하면 잡벅에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어른들은 참 이상해.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방문한 별에는 누가 있는가? 예, 좀 다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차이가 많아요. 혹시 그 세 번째 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제 이런 거기에 글이 있고 옆에다가 질문이 몇 개가 있죠, 그죠? 예, 그 질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술주정뱅이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린 왕자는 그와의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한번 이 관찰 질문이고요. 해석 질문은 술주정뱅이가 왜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있는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왜 직시하지 못한 채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그냥 잊기 위해서 마시지. 그 왜 있는데요?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계속 술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알코올릭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적용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잊고 싶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이 안 된 채 잊고 싶다는 거죠. 그래 그때의 회피가 아닌 해결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적는 시간, 짧게 적는 시간 하시고요. 이 다른 별은요 오자마자 야 나의 신하가 왔구만 딱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나를 숭배하는 자가 왔고 이러는데 술꾼의 별은 어린 왕자가 말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시리에 빠져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고 계세요라고 어린 왕자가 질문을 시작하는 좀 지금까지 있어도 별하고는 다른 별이죠. 근데 여기에 그림을 잘 보면 알겠지만 빈병에 한 무더기 술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마신 술이 박스채 그대로 있는 이거 혹시 그런 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데 정리가 안 되고 이 거실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있으실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뭐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술을 마시고 있다. 근데 표정도 침울해요. 술을 마셔서 행복한 게 아니라 너무 침울한 표정입니다. 왜 술을 마시지요? 아주 직설적인 화법이잖아요. 당신 왜 술을 이렇게 마십니까? 하니까 잊기 위해서다. 잊기 위해서다.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강사로 있습니다. 한국 마퇴가 이렇게 마약 퇴치에 관련해서 제일 큰데 제가 부산에 그 초량에 가면 약사회가 있어요. 의사회 말고 약사회. 왜냐 약물을 다루는 그 약사들이 제일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약물과 관련되거든요. 근데 이 약물의 가장 큰 게 이제 마약이고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물에 가 보니까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다가 내려와가지고 다 뭔가를 피우고 있는 거죠. 그 교육 현장을 제가 한번 갔다 오고 이제 그 위촉 강사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버전이거든요. 5살 병설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센터, 소년원, 6호 처분시설. 우리 천종호 판사 지난번에 오셨는데 그분이 판결해가지고 이 친구는 소년원에 가야 된다. 얘는 6개월 동안 6호 처분시설로 집에 갈 수 없고 이런 시설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판결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그런 데 가 있는 거죠. 이런 데 가서 좀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교육청에 약물 오남용 교육이 있거든. 예방교육. 그래서 제가 이 마약 관련해서 강의를 경남교육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두 군데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역 앞에 보면 이재모 피자 거기 분점이 생겼잖아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부산, 울산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도박 문제는 또 여기가 제일 또 정통성이 있거든요. 근데 도박이나 마약이나 거의 중독의 기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한다는 것은 행위 중독이죠. 마약을 하는 것은 술을 먹는다는 것은 물질 중독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걸로 중독되지만 사람의 뇌의 상태나 하는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또 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저도 이제 항상 의문을 가지면서요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있는 강의 버전 중에 우리는 이제 어린 왕자니까 어린아이의 포인트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버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같이 나누면서 해보면 어떨까. 이 영상이 잘 보이시나요? 예, 이렇습니다. 제 사진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한국 마약 퇴치 무사세타 도박이. 스마트 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해운대 센텀에 있는데 그 스마트폰 중독된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 가기를 거부합니다. 게임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쉼 센터에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카운셀러 상담사를 제가 그 한 1년 정도 소속해 있다가 이제 그게 1년마다 갱신이 돼서 여기는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어린이 버전으로 여러분 중독과 관련된 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 마법의 약, 퀴즈, 중독. 자, 여러분 이 술도 알코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몸과 뇌에 작용을 합니다. 이거는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알코올을 먹고 안 먹고가 사람한테 엄청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술을 한 잔 먹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잔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술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3잔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이게 중독 기전을 굉장히 잘 설명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꿀꿀한 기분을 잊기 위해서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술을 한 잔 마시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요, 약주예요, 약주. 그야말로 기분 전환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게 되면요, 이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다른 술을 또 먹습니다. 예, 좀 더 강도가 진한 걸로 또 이렇게 많은 양을 먹게 되고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술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뇌를 조종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 술독에 빠져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게 중독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가운데 중자를 써요. 중독의 중자라는 게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하면 끊을 것 같잖아요. 나는 게임 중독이야. 애들 같은 경우 게임 중독이야 한데, 그러면 그냥 게임을 즐기는 정도면 애가 게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게임을 안 하면 애가 폭발해요, 막. 예, 엄마 아빠 없습니다. 게임기 사달라고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게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게임 중독이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에만 이렇게, 실제로 제가 소년원 가가지고 이렇게 한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애들을 문신 새기고 이렇게 옵니다. 와요. 거기가 군대도 아니고 철창이 딱 다 돼 있고 CCTV 다 돕니다. 부모들 오면 저 철창 밑에 저 밑에 면접 보고 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는 펜타닐을 해봤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펜타닐을 접해본 거예요. 마약 중에. 예, 그래가지고 그 짜릿한 경험과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 그런 거죠. 온몸에 문신해가지고 덕지도 있다 하는 게. 선생님이 저 펜타닐 해봤어요. 예, 우리 지금 너무 지금 마약이나 약물이 쉽게 들어와. 이게 몸이나 뇌에 작용했어요. 감정과 이걸 다 소용돌이 치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는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약의 종류가요. 마약 있죠? 마약류가 있습니다. 이 마약류 안에 보면 의약품도 포함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준 대로 약만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의사가 처방을 하니까 먹고. 근데 이제 의사는 항상 이야기했죠.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면 이 사람이 채식 위주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매일 하셔야 되고,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바빠요. 힘들어요. 운동하러 나가겠습니까? 못 나가요. 지금가 좀 더워서 안 나가요. 채식만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어. 고기 먹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약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갔는데 당신 약물 중독자입니다. 이 약이 없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약의 의존도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의사가 주는 대로 약만 먹었는데 약물 중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약물 오남용 예방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 예,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그리고 약물, 이게 술이나 알코올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좋을까요? 자, 의학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물도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거 나중에 다 설명해 줘. 자, 이런 카페인 중독자 맞죠? 네.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 번쩍 들고. 자, 기호품입니다. 카페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부산항에서 세계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많이 물동량 나가는 게 뭘까요? 석유입니다. 석유. 네, 석유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수입되는 게 뭘까요? 커피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계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게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인은 역할이 뭡니까? 각성이죠. 이게 각성제예요.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강한 각성제 물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알코올이죠. 알코올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카페인이 잠을 깨우는 거라면 알코올의 역할은? 그렇죠. 이완제죠.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막 신경이 날카로운데 술을 먹으면 혈관을 쫙 파고들면서 알코올이 쫙 퍼져가면서요. 이렇게 사람을 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세상에 맨정신에 잠을 못 자는데 지금 막 신경이 날카롭고 걱정이 쌓이고 이런데 막 사람들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가 막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잠을 딱 재운다. 약물에 의지해서. 담배는 어떻습니까? 니코틴이 빠는 순간 뇌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8초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즉시로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를 갔거든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는데 훈련소에 온 이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피고 싶어가지고 어떤 애가 담배를 어떻게 사제로 구해가지고 훈련소에 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교, 빨간 모자 쓴 해군 조교가 와가지고 담배 한 20개를 입에 집어넣고요. 네 마음껏 펴라 이러면서 이제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애가 미치려는 거죠. 20개 정도 입에 넣고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러다 훈련소가 퇴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한 달 내내 담배를 못 피던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야 뭐 담배를 안 피워서 그렇지만. 그런데 한 까치를 딱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표정이 달라져요. 드디어 내가 담배를 피우죠. 이게 담배에 중독돼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담배가 하나도 필요 없었겠어요. 제가 그냥 근데 담배 필요 없는데 혹시 한 가지 더 필 사람 딱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그때 충격 받았어요. 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한 가지 달라고. 못 구하잖아 여기서는. 나는 필요가 없는데 손을 들고 저 그때 그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담배에 많이 찌들어 있구나 우리 장병들이나.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 이제 우리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좀 맞고 이랬거든요. 새 파이프를 가지고 막 때리고 막 투바이라고 해서 투인치 이게 투바이 막 부러지고 이러니까 갖다 놓고 이제 새 파이프 들고 와서 막 이게 신병을 때리고 이랍니다. 그럼 고참들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힘들었지 담배 한 가지 딱 줘. 그럼 애들이 이게 허물허물 녹는 거예요 진짜. 저만 담배 안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확 뇌로 가가지고요 심리적인 안정을 딱 잡아줘요. 근데 안 피는 사람은 모르죠. 근데 피는 사람은요 니코틴의 이 파워가 장난 아닙니다. 몸에 안 좋은 게 다 들어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피고 내가 이 불안에서 해소되고 이 압박감에서 해소되는 그 자유를 순간 맛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제 옆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그렇게 맞고 아파서 막 짜증이 있던 애들이 갑자기 그 한순간만큼은 자유를 얻은 듯이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나중에 또 마약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마약을 하신 분들 내가 직접 한 분 이야기 들었거든요. 마약을 딱 빠는 순간 갑자기
자기가 신이 된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느낌이 확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딱 나중에 돌아오니까 비참한 자기의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약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직방으로 다이렉트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아까 펜타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의 시초는 뭔지 압니까? 많이 있어 마리화나가 있고 또 우리 양귀비 있죠. 양귀비. 양귀비 꽃에서 이렇게 즙이 나와요. 그게 아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고통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막 수술 받아야 되고 아프고 힘든데 우리가 치통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게 아프다가 자고 자다가 아프고 그냥 내가 고통만 잠시 잊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걸로 주는 거예요. 아편이.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줘. 여기에서 뽑아낸 게 모르핀입니다.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하던 시절에요. 모르핀 주사가 이제 있죠. 그래서 팔이 막 떨어져 나갑니다. 전쟁이 팍 폭탄 터지고 지금 파편 튀기면서요. 아파 죽는 거죠. 근데 위생병 하고 부르면 달려가가지고 주사를 빡 꽂아줍니다. 이게 뭡니까? 모르핀 주사예요. 아, 갑자기 통증이 딱 사라져버려요. 이게 아편에서 나온 거거든요. 양귀비에서 나오고. 거기에서 또 뭐 부작용을 제하고 조금 더 간다 이래고 만 게 헤로인입니다. 헤로인. 2배 정도 돼요. 모르핀의 효과의 2배 정도. 그런데요. 독일의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조하다가 갑자기 펜타닐이라는 약을 만든 거예요. 펜타닐이 모르핀의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배의 효과가 있어요. 100배 효과.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펜이 있는데 너무 실감 있게 이야기가 여기 톡 찍잖아요. 이게 0.1mg입니다. 펜타닐의 이 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펜타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희석을 희석. 말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어떻습니까? 예, 말기 암 환자 아프죠? 지금 시한부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시한부 인생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펜타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펜타닐은 패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알약도 있지만 패치를 파스식으로 우리로 말하면 파스로 만들어 가지고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중독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돌아가시니까. 중독될 시간이 없이 돌아가죠. 그래서 말기 암 환자에게 주는 게 펜타닐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은 기간 통증 없이 가시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펜타닐 붙이면, 패치 붙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경남의 모 중학교 애들이요. 어디 이제 약국에 가서 펜타닐 패치를 산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국에 가요. 이걸 모아가지고, 예. 입으로 씹어 먹었어요. 이게 붙여서 오는 것도 효과가 약하다 이래가지고 입으로 씹어가지고 직방으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약국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아픈데 처방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 패치 뭐 이렇게 준 거예요. 이 약국에 가서 사고 저 약국에서 이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져와가지고 집단 한 20명 학생들이 펜타닐에 취해버린 거예요. 어른들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걸 맛본 애들은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이것만 찾아요. 이게 중독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그 비비라는 가수 아십니까?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맞아요. 근데 이 마약에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직 펜타닐만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실제로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 아무개 씨라고 고등 래퍼가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되게 유명한 고등 래퍼였거든. 그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고등학생들이 랩을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친구 되게 유명해지고 잘 됐는데 펜타닐을 딱 접하니까 그렇게 수만 명 앞에 갈수 사람이 이렇게 압도되잖아요. 근데 펜타닐을 딱 먹고 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노래도 잘 불러지고 막 춤도 추는데 뭐 잘 되고. 근데 이제 중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펜타닐을 하는 순간 나는 한 마리 벌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버그 현상이라고 해서 몸에 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정상적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 벌레가 기어다니면서 막 계속 쏘는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로 있고, 그 눈만 뜨면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펜타닐 가루입니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온 집안을 펜타닐 가루 하나를 찾아서 벌레처럼 자기가 기어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약류 종류들은요, 그 위산의 역류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치아를 보면 뭐 알코올도 비슷하겠지만 치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산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올라와가지고 치아를 다 녹여버립니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치아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노래도 못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여기 강아지 똥이 있어. 강아지 똥에 펜타닐 가루가 이렇게 하얗게 묻어 있어. 너희는 이 똥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니? 똥이죠, 똥. 이렇게 생각해. 근데 펜타닐 중독자에게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하얀 가루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똥을 씻어낼 수도 없어요. 왜? 씻겨 나가면 펜타닐 없어지니까. 똥을 찍어 먹더라도 먹습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뇌의 작용을 여러분 우리 뇌가요 아무거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뇌를 관통하는 이 방어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는 게 술이고요, 알코올이고 마약이고 담배고 카페인입니다. 너무 갑자기 책방지기 심각해지신 것 같은데. 예, 제가 여러 가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소리가 좀 커지나요? 소리 좀 키워주실까요? 아, 우리 술꾼처럼 이렇게 뭔가를 잊을 수는 있었겠지만 정신이 들어서 현실로 오는 순간 너무 비참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먹었는데 또 술을 먹는 게 또 부끄러워. 이거는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루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법의 약을 자기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건강 방법이 아니고 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하죠. 근데 문제는요,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뭡니까? 예전에는 약을 안 먹던 사람이 약을 먹으면요,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요. 두 번째 먹으면 똑같이 나타날까요? 어떤 분이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갔습니다. 저는 이 계단 올 때마다 다리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약 하나를 드세요.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또 아파 가니까 이제 일주일에 5알을 드세요. 이런 거 5알. 5알도 먹었어요. 나중에는 하루에 5알을 먹으래. 이게 뭡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약에 100% 의존하게 되면요, 약봉지가 이따만해집니다. 맨 처음에는 조그맣거든요. 갈 때마다 의사가 약을 계속 늘려줘요. 왜냐하면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약에만 100% 의존하면 그리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금단현상이 생기는데요. 금단현상을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 금단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는 금단현상이 생기는 건요,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밸런스, 항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있다가 뛰어오다가 갑자기 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뒤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안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자 보세요. 갑자기 강력한 이완제, 잠을 재우는 강력한 약이 몸에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술이 들어온다는 걸 알면요. 이거는 이완제고 잠을 재우는 거거든요. 갑자기 몸이 엄청 깨어나요. 그래서 밥 먹던 사람이 갑자기 야, 2차로 술 마시러 가자 할 때 고함 소리가 납니까? 아니면 조용히 말합니까? 흥분이 돼요. 왜?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강력한 이완제, 알코올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몸은요, 반대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못 샀다. 술꾼이다. 내 알코올 중독자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새벽에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술 마시고 길거리에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주무시는 분 봤어요. 이렇게 날도 더운데다 그냥 뭐 길에서 자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술을 끊었다. 그럼 금단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 술을 먹던 사람이요. 이제 갑자기 내가 끊어야 되겠다. 끊잖아요. 그러면 반대 현상이 뭐랬죠? 술의 그 잠재우는 역할과 반대 현상이 각성이죠. 이 사람은요, 너무 예민해져요.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빛조차도 저 사람 나를 개무시하나 하는 말투까지도 나를 공격하나, 왜 내한테 자꾸만 관심을 가지지? 갑자기 너무 깨어나. 심각할 정도로 예민한 바퀴벌레 소리도 다 들리고 막 너무 막 정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술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또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끊어놓으니까 술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시면 너무 예민한 날카로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약간 반대. 잠을 깨우는 게 카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 예. 예. 이러면 커피 선전하는 거 보면 영상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커피는 잠을 깨우는 영상인데 영상을 보면요, 아주 이렇게 릴렉스한 그런 물이에요. 커피 한 잔 딱 갖다 놓고 모락모락 김이 일어나면 사람이 마음 평안해요.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각성제가 우리 몸에 던져지기 때문에 몸은요,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 몸의 균형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처음 마실 때 사람들이 기분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커피 향을 맡는 순간, 원두의 향을 맡는 순간요, 편안해져요. 근데 밤 10시에 커피를 마셨다. 새벽 2시, 3시도 잠이 안 옵니다. 그냥 각성제가 이제 처음에 나타났던 초두 효과가 있고 나중에 그 카페인의 역할이 나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요. 내가 뭐 하루에 한 3-4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뭐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제 난 커피 중독자야, 카페인 중독이야, 커피 끊어야지,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잠이 옵니다. 릴렉스, 반대 현상이 남아있댔죠. 계속 잠이 와요. 그러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눈이 번쩍 떠져요. 이 사람이 이 루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에 카페인이 몸에 다 빠질 때까지 며칠 동안 커피를 안 먹어야 정상적인 루틴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술꾼은 잊기 위해서, 그죠? 술을 마셨는데 무엇을 잊고 자기가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맞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있는 게 부끄러워. 그래서 또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여기도 이렇게 뭐 나왔지만, 원숭이는요, 자기의 꿈을 팔아야 했습니다. 곰은요, 건강을 잃어서 다이어트 했고요. 고양이는 이제 밤에만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낮에도 밤에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과 이런 문제들이 같이 생겨요. 대체로 이제 우리 아이들 가면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가면 애들이 다이어트 관심 많습니다. 왜냐면 다 나오는 애들 얼굴이 요만하고, 우리로 보면 빼빼 마른 사람인데 화면에 가면 딱 맞아요. 그 예전에 강호동 같은 경우는 그냥 보면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는 엄청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다 빼빼 마른 사람이에요. 그게 미의 기준이 돼서. 그러면 우리 딸내미도 그러던데 바지 입으면 다리가 너무 뚱뚱하대. 내가 볼 때 건강한 거 참 좋구만은 딱 그러는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사회의 미적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비약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비 모양으로 생긴 다이어트 약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 이거 먹으면요, 음식을 봐도 전혀 땡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밥 안 먹죠. 그러니까 살이 쪽 빠지죠. 근데 어떤 부작용인지 압니까? 필름이 끊겨요. 기억이 안 나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몰라. 어제 기억이 안 나. 하루가 날아갔어. 이 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비약을 유학생들은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살이 쪽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줄 수 있어요. 남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오면 막 하는 사람들마다 식스팩에다 근육질에 막 이래 나온 거. 근데 자기 열심히 운동해봤자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근육 강화제 스테로이드 맞고 막 근육 강화제 넣으면요, 효과가 나타나요, 실제로. 직맨 아시잖아요, 직맨. 직맨 이제 그때 감옥 가고 나서는, 왜냐면 그 못 맞으니까 그런 근육이 안 나오는데 다 이렇게 만든 근육이거든요, 약으로. 그 이제 근데 남학생들은 부러운 거야. 아, 그게 내가 저런 근육질이 이제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고 뭔가 좀 힘도 세 보이고, 식스팩 하나 이렇게 여름에 제중에 있잖아요. 수영장 가갖고 딱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야지. 그런 걸 약물로 한다는 거예요, 약물로.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위험한 거는요, 공부 잘하는 약입니다. 지금 강남에서는요, 약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여러분, ADHD 약이라 들어봤습니까? 저는 ADHD 아이들이 있는 그 시설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그 문제가 아니고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이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아이들이 이제 평상시 수준으로 평상 애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일반 애들이 이걸 먹으면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썰이 이제 놔두는 거죠. 예. 옆에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애들 내신 성적이 다, 요즘은 옛날처럼 뭐 학력고사 시험 한 번 잘 쳐갖고 대학 가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내신 성적으로 다 가요. 근데 효과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옆에 애들이 이야기, 우리 동아리 들어오면 공부 잘하는 이야기 있던데, 네, 한번 해줄게. 걔가 이거 하고 점수 올랐잖아. 성적 올랐잖아. 그럼 애들이 그게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도요, 야, 이번에 이거 점수만 한번 좀 잘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뭐 약이 대수냐. 부모들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어느 로스쿨 했어요. 애들이 이제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왔잖아요. 로스쿨이잖아요. 공부량이 엄청납니다. 애들한테 권한대요. 얘들아, 너희들 이 체력이나 정신 상태 갖고 나중에 변호사 시험 이런 못 친다. 약을 먹어라. 약을, 아이고, 우리나라 사회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대신에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한 말이 그거죠.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름길이다. 그래서 약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한 걸 잠시 줍니다. 반짝 효과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로 인한 삶의 패턴도 무너지고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내성이 생기게 되고요, 금단 현상 나타나고 나중에는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약 좀 달라고.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약이 없으면 자기는 생존이 안 돼. 그래서 아까 이 빌고 있더라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꾼 아저씨의 이 모습은요, 이 행성을 통해서 잠시 나타났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온갖 중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라고도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옆에 가족들 보면 그렇잖아요. 사업하다가 망했어. 직장 다니다가 나왔어. 아무리 이력서 넣고 어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뭐 엄청난 무기력감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니까 고통을 잊어버려.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이제 중독이 되는, 중독이. 처음에는 그냥 기분 조금 해서 이제 먹었다가. 근데 사실은 문제는요, 힘들지만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맨정신으로.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쉬운 약이 있어요. 쉬운 술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우리의 그걸 가지고 온다. 이런 게 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이게 조금 힘들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진짜 얻는 것이다. 그렇죠. 약으로 얻는 것은 반짝 효과 있지만 결국 자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조금 더 살이 조금 빠지고 싶을 뿐이야. 나는 좀 근육질이 됐으면 좋겠고, 졸피되면 압니까? 졸피되면 나는 단지 밤에 잠을 자고 싶을 뿐이에요. 이거예요. 졸피됨. 의사 처방에 보면 단기적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너무 잠을 못 자서 정말 한 20날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을 처방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약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무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 빨리 끊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강화시켜서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여러분이 잘 메스암페타민, 히로뽕이죠. 펜타늄 아니고 필로폰. 필로폰은 각성이거든요. 각성.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 있으니까 필로폰을 이렇게 먹는 순간 갑자기 에너지가 빡 넘치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이 각성이 돼 막.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간다고요.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약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쉬운 길이요. 지름길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를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꾼 아저씨하고 대화가 안 돼, 지금 어린 왕자는. 그래서 어른들은 참 이상하구나 하고 이제 빠져나와 버리죠. 그래서 우리 사회 중독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해주면 되고, 이 중독의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하다고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에게는 약만 다오. 이제 이 술꾼 아저씨 보면 술만이 나의 친구고, 술만이 나의 위로고, 아무도 필요 없어. 가족도 필요 없어. 이렇게 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독의 과정이 이게 많잖아요. 보세요.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술꾼 강의는 끝을 내고 한 10분 정도 좀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